우리가 이거는 쓸 건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자, 전류가 흐르는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몇 개로 나누더라? 3개로 나누는 거예요. 뭐로 나눌게? 전류가 잘 흐르면 부채, 안 흐르면? 부도체도 괜찮고 절연체 혹은 부도체 혹은 유전체. 내가 짜증나는 게 우리는 절연체를 사랑하는데 1학년은 무조건 부도체로 가르쳐야 돼. 이제 2 들어가면 유전체라고도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애매한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게? 반도체. 이거와 비슷하게 뭐에 반응하는 성질에 따라 우리가 이제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에 따라서 자석에 이제 반응하는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3개로 나눠요. 3개로 나누는 게 이제 강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 그 다음에 반자성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달라. 그래서 자석에 반응하는 거랑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강자성체는 뭐를 가지는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하냐면 강자성이 있는 물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강자성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자석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석과 이제 인력이 작용하는 물질을 이제 강자성이라고 그래. 자석이 붙는 성질이 강자성이야. 근데 여기서 약간은 조금 첨언을 하면 자석이 있었을 때 엄청 강하게 붙으려는 이제 성질은 강자성을 가진 물체는 강자성체야. 그래서 강자성체 예로는 3개인데 하나는 꼭 외우세요. 철이에요, 철. 철이나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거. 요런 거는 이제 강자성체입니다. 저도 긴가민가 가끔 해요. 그러면 상자성체는 뭐를 가지는 물체냐면 상자성을 가지는 물체로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하는데 상자성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석이 있었을 때 붙긴 붙는데 약하게 붙으려는 친구를 약하게 붙는 성질은 상자성을 가진 물체는 상자성체. 약하게 붙는 거예요. 약하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종이. 그래서 종이는 자석에 가까이 하면 조금 붙으려고 해요. 근데 무슨 자석이어야 되게? 좀 세야 돼. 자석이 좀 세야 돼. 왜냐면 얘는 강하게 붙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 금속으로는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물 같은 거. 물 같은 경우는 상자성을 가지는 상자성체야. 가끔 생각이 안 나기도 해가지고 흔한 반자성체를 가진 물체는 반자성체라고 하는 거는 반자성인데 여기서 반은 반반자거든. 근데 여기서의 반자는 반발하다의 반자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친구는 자석이 있었을 때 내가 물이라고 썼냐? 물 아니야? 산소. 자, 얘는 약하게 청력을 가지는 물체가 이제 반자성체예요. 청력을 이제 밀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약한 청력을 가지는 게 물.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봐. 개구리가 자석 위에서 뜨거든? 개구리가 몸에 물이 되게 많은데, 걔가 이제 반자성이 있어가지고, 자석이 되게 강한 경우 물 위에 뜰 수 있어. 그러니까 자석 위에서 뜰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가볍고, 그 다음에 엄청 센 자석이 근처에 있으면 물 위에 뜰 수 있어. 그래서 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웃긴 게 구리 같은 거. 구리는 되게 신기해요. 구리는 전류 진짜 잘 흐르는 도체거든요. 근데 얘는 오히려 자석에 밀어내요. 그래서 동전은 자석에 안 붙습니다. 잘 생각해봐. 동전은 자석에 안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 등.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반자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208쪽에 탐구 자료창 잠깐 보면 스탠드에다가 실을 묶고서 이제 클립이랑 알루미늄, 구리랑 종이랑 유리막대를 매달아서 이제 네오디뮴 자석은 아시다시피 네오디뮴 원자로 이제 철 원자의 배열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굉장히 강하게 만든 자석이 네오디뮴 자석인데 지금 거기서 보시면 이제 클립 같은 경우 철로 만들잖아요. 강하게 끌려오더라. 그러면 얘는 강한 인력이 있구나. 강자성체. 그 다음에 약하게 끌려오는 게 이제 종이랑 알루미늄. 얘는 약하게 끌려오니까 상자성이 있구나. 상자성체. 그 다음에 구리랑 유리막대가 더 오히려 밀어내. 이제 반자성체.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로 나눌 수 있거든? 그러면 사람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그래. 사람도 몸속에 물이 얼마나 있으니까? 66.10%가 있으니까 굳이 치면 반자성체 쪽이에요. 그래서 자석에 약간 밀리려고 하는 성질이 좀 강해. 근데 이제 중력이 너무 크게 무거우니까. 그치? 그럼 사람은 도체야, 절연체야, 반도체야? 사람은 굳이 치면 도체야. 전류를 되게 잘 흐르지. 자다가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 우리 집에 휴대폰 충전선이 2m인데 이렇게 안 꽂혀 있는 경우 가끔 이렇게 닿으면 찌릿찌릿한 느낌 느껴본 적 없어? 그 여기 이제 접촉 단자에 닿아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없냐? 나만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렇게 어쨌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그걸 이제 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 요걸 얘기하네. 요걸 우리가 이제 자성이라고 얘기해서 자성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를 저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강자성질, 상자성, 반자성질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성의 원인이 뭔가? 참고로 그 전류가 생기는 원인은 사람 자체가, 물질 자체가, 원자 자체가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자성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원자핵이 자전하는 거. 근데 걔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아요. 지향이 커가지고 그 친구는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가 누구 주위를 돌아? 원자 주변을 돌지? 원자 주변을 도는 거. 그거는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가 제자리에서 도는 거. 이것도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 그래서 자성의 원인은 두 가지야. 일단 전자가 원자의 주변을 도는 거를 전자의 궤도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치면 공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전. 그 다음에 전자가 스스로 도는 거는 전자의 스핀운동. 이거는 굳이 치면 뭐에 해당할까? 자전에 해당해. 그래서 결국은 전자가 돈다.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가지고 자기장이 생겨.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효과상 뭐가 더 크냐면 전자의 스핀 운동이 조금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은 그냥 쉽게 말해서 원자핵 주변을 누가 도는 거? 전자가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무슨 방향으로 고정시켜 놓은 거야? 플러스 전하의 방향으로 고정을 시킨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자 방향이랑 전류 방향은 무슨 방향으로 정해놨어? 반대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한 거지. 그러면 전자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는 전류가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랑 같은 의미게?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효과가 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거 원형 도선이거든요? 자, 원형 도선이야. 그럼 선생님의 손 요렇게 감아야 돼? 요렇게 감아야 돼? 요렇게 감아야 돼. 그럼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지. 그래서 전자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이쪽. 그러니까 이쪽을 자석으로 치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의 스핀도. 자, 이거는 전자가 제자리에서 도는 상황인데요. 전자가 지금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꼭 짝대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 도선이 또 되거든? 그러면은 손 이렇게 감아야 돼? 두 번째로 감아야 돼? 두 번째로 감아야 되는 거야. 주면 안 돼. 자,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위쪽을 보기 때문에 N극, S극 이렇게 되거든. 됐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이게 전자가 전자들이 어쨌든 회전하기 때문에 원자 하나가 뭐의 효과를 가질 수 있냐면 자석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확률이 있어. 근데 여기서 약간 화학을 한번 얘기해볼까? 화학 안 하고 하긴 이게 뭐야? 확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약간의 그 화학적인 지식을 얘기하면 오비탈을 언제 배우는지 잘 모르겠다.
오비탈을 2단에서 배운지 3단에서 배운지 모르겠다. 2단에서 오비탈 배워? 그러니까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를 나타내는 게 오비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전기에서 이제 양자수를, 그러니까 양자수를 배울 건데, 일단 첫 번째 주양자수라는 건 뭘 결정하지? 주양자수는,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에도 해당하는 거야. 주양자수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핵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결정하는 값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양자수는 그 오비탈의 이제 모양이지.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S 오비탈은 무슨 모양이고? 둥근 모양이고, P 오비탈은 이제 방향, 아니, 아령 모양인데 이게 방향이 이쪽이냐 결정하는 게 이제 부양자수는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스핀양자수는 뭐야? 전자의 스핀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질소를 생각해보면 그냥 질소가 몇 번이냐? 7번이고 2주기 15족이잖아요. 2주기 15족. 그래서 질소는 7번이라서 전자가 7개가 있어. 그래서 S 오비탈에 이제 몇 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껍질 몇 개 있어? 2개가 있는데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렇게 들어가지. 됐어? 요렇게 들어가지.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몇 개? P 오비탈이 지금 3개고요. 여기 전자 몇 개가 들어가야 돼? 5개가 들어가는데 한 칸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5개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다. 그러면 이 표시는 왠지 이 표시랑 똑같지 않아? N극, S극을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자가 스핀이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석이 NS 있고 NS 있으면 자석의 세기가 세지겠어, 약해지겠어? 이거는 약해져요. 오케이? 얘는 약해져요. 얘는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상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전자가 스핀을 하던 회전을 하던 얘네들이 만드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서로 상쇄가 돼버리면 이 친구는 뭐를 가질 수가 없다? 자기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이런 식으로 남는 전자가 있어야 돼. 이 남는 전자가 만드는 방향이 뭐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제 자기장을 결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물체, 이 원자 자체가 자기장을 만들려면 핵심은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있어야 돼. 이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있어야 이런 식으로 극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럼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데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있으면 원자 하나가 자석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자 하나가 자석처럼 행동하는 거를 원자 자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있어. 그러면은 이 원자 하나가 이제 뭐의 역할을 하는데? 자석의 역할을 하는데, 물질마다 만약에 이 원자 자석이 많아, 그러면 자석이 원래부터 많이 있는 물체가 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 얘는 강자성체가 되는 거야. 자석이 많으니까. 그러면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적어. 그러면 어떻게 되게? 얘는 상자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성체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모든 전자가 다 뭐를 이루면? 아까처럼 짝을 이루게 되면 이 각각의 전자가 만드는 자기장이 다 상쇄가 돼버려서 이런 경우에는 원자 자석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럼 원자 자석이 없으면 애초에 뭐가 돼버릴까? 이 친구는 반자성을 띠는 반자성체가 돼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질이 자석에 반응을 하는 이유는
이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운동을 해서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전자의 운동이 핵심은 짜글이라서 서로 상쇄가 돼버리지, 짜글이라서 상쇄가 돼버리면 이 원자 자체가 자석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 이제 짜글이지 않는 전자가 이제 있으면 원자 자체가 자석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원자 자석이 이제 많으면 강자성체, 적으면 무슨 체? 이제 상자성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뭐라고? 하지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자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산소는 분자로 다닐 거고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은 어차피 고체이기 때문에 원자들끼리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원자 자체로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원자 개념만 보면 안 되고 분자 개념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렇게 치면 철도 짝수야. 그리고 짝수고, 그리고 오비타 산소가 8번이잖아. 산소는 홀전자는 없긴 없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작용하겠지. 그래서 신기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여기서 근데 그건 그렇다. 그러면 강자성체는 다 자석이냐? 그렇진 않아. 예를 들면 철이 자석이라고 치면 여러분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다 아파트랑 건물 다 뭐로 만들어? 다 철골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벽에다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진 않잖아. 물론 콘크리트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핵심은 이 친구가 자석의 일단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자석에 붙는 성질이냐 안 붙는 성질이냐 이런 거지, 얘네들 자체가 원래부터 모는 건 아니다. 이제 자석인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성이라고 하는 건 자석에 이제 반응하는 성질인데, 그래서 이제 외부, 어쨌든 그 원자 자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외부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이 원자 자석이 이제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영구 자석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돼.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화라고 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화라고도 해요. 자기화 혹은 자화,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기화라고 하는 거는 이 원자 자석이 외부 자기장에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배열되는 것. 우리가 요거를 자기화 혹은 자화 그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자기화, 자화 이렇게 이제 배열된 거, 자기화, 자화라고 하는데, 페이지 넘기자. 209쪽. 너네 페이지 넘기고 우리는 양면 페이지는 민사랑 괜찮아. 우리 이렇게 그냥 보면 돼. 자기화, 자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를 먼저 볼게요. 자, 강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 어쨌든 차곡차곡 할게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가 있다는 것? 원자 자석이 있다는 거예요. 원자 자석인데 강자성체는 원자 자석이 많아요. 상자성체는 원자 자석이 어때요? 일단 적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제 물질 내부 구조를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처음부터 자석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유는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 자석들이 있지만 이 원자 자석들의 배열이 다 같지 않아요. 원래 상태는 이래요. 좀 잘못 그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어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는 현재 이 물질 자체가 뭐를 만들지 않는다? 자기장을 만들진 않는데, 이유는 요 원자 자석이 처음에 어떻게 배열되는지 하려면 불규칙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애초에 뭐가 제로? 얘는 애초에 자기장이 없어. 그래서 이제 물질 자기장 없는 이유인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 자석이 많거든. 근데 조금 미묘하게 다른 게, 이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 자석들이
규칙적으로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구역. 그러니까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차이는 얘는 원자자석이 많아서 뭐가 있다. 자기구역이 있지만 이 친구는 원자자석이 적어서 뭐가 없다. 자기구역이 없다. 이렇게 차이가 두기도 해.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일정하게 배열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서는 각각 자기장을 만들긴 한데 지금 보면 각각의 자기 구역이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달라.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얘도 뭐가 제로다? 자기장이 제로야. 평상시에는 그래. 그 다음에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자,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자자석 자체가 어떻다? 없어요. 얘는 그래서 원자자석 자체가 없어요. 요렇게. 그래서 얘는 그래서 보통 그릴 때 이따구로 보통 그리기도 해. 됐어? 요렇게 이제 그리기도 해. 자, 그래서 아직은 자기와 상태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네들을 그래서 자기장 영역에 넣어놓는 거예요. 자, 자기장 영역에 넣어놓는데, 그냥 크게 한번 갈게. 크게, 요쪽에 무슨 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N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쪽에 무슨 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S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 사이에 두면. 그래서 N극에서 S극 사이로 자기장이 이제 생기잖아.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 상황에 뭐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합시다. 저 물질을 이제 다 넣었다고 생각합시다. 으차. 밑으로 갈수록 칸이 넓어지는 건 나만 착각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강자성체를 집어넣게. 자, 강자성체를 집어넣게 되면, 자, 이제 원자자석이 배열이 되는데, 외부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지. 원자자석들이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요렇게 배열돼. 됐어? 원자자석이 요렇게 배열돼. 조지마. 자, 그러면 보자잉. 자, 지금 얘는 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자자석 자석 방향 봐봐. SN이야. 자, N이랑 S 있으면 상쇄된다. N이랑 S 있으면 상쇄된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이 무슨 극이 돼버려? S극이 돼버리지? 요 극이 어떻게 돼버려? N극이 돼버리지? 요쪽에 N극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할 것 같아? 붙으려고 할 거고 요쪽에 S극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 붙으려고 해. 그래서 강자성체의 특징은 이 원자자석이 누구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이제 강하게 배열된다 해서 강하게 자기화된다. 요렇게 볼 수 있어요. 강하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있었을 때 혹은 자석이 근처에 있으면 인력이 어떻게 생긴다? 강하게 생겨. 그래서 여기선 강한 인력이 생겨. 됐어? 자, 그러면 상자성체는 어떻게 되냐? 상자성체는 일단 원자자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이 강자성체 친구들처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배열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누구 방향으로는 배열이 되게?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은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당연히 무슨 극이 됐어? S극이 될 거고 이쪽은 되게 N극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강자성체처럼 어떻게 되지 않는다. 강한 인력을 갖지는 않아. 그래서 이 친구는 어쨌든 핵심은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는 건 맞아. 근데 엄청나게 일렬로 그렇게 자기화되지는 않아서 얘는 부분적으로 자기화돼. 아이고. 군데군데 자기화된다는 뜻이에요. 자기화 혹은 자화된다. 그래서 얘도 어쨌든 간에 뭐를 작용하긴 한다. 인력이 작용하긴 하지만 어떻게? 약하게 인력이 작용해. 됐어? 붙긴 붙는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마지막 상자성체는 그럼 반자성체는 어떻게 되냐? 이게 자연은 좀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 근데 문제는 반자성체가 전자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른쪽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거꾸로 이 자기장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원자 자석이 유도가 돼요.
유도가 돼서 부분적으로 무슨 방향으로 배열돼 버릴게. 이 원자 자석이 약하게 자기화가 돼요. 그래서 상자 성체가 꽤 중요해. 상자 성체 같은 경우에는 자, 원자 자석이 갑자기 유도가 돼서, 왜냐면 전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 외부 자기장에 무슨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반대 방향으로 배열돼. 근데 강하게 자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화가 된다? 약하게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에 무슨 극이 생기는 거야? 약하게? 여기가 N극이 생기고 여기가 무슨 극이 생겨? S극이 생겨.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청력이 작용해. 하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됐어? 요게 이제 핵심이야. 자, 그러면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어쨌든 자기화는 원자 자석이 외부 자기장에 배열되는데 그 강자 성체랑 상자 성체는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얘는 무슨 방향으로 자기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을 뭐 했어? 이제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해. 자,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면 강자 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화된 상태를 살짝 유지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혹시 그거 안 해봤니? 클립 있잖아, 클립. 클립을 막 자석에 오랫동안 붙여놔. 그럼 그 자석에 붙여놨던 클립을 떼면 이 클립이 다른 클립 당기는 거 본 적 없어? 안 해봤어? 해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얘가 지가 자석처럼 행동을 해.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해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화된 상태를 좀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원자 자석들이 배열된 상태로 강하게 유지가 되면 무슨 자석을 만들 수 있게? 영구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됐어? 영구 자석. 그래서 그 네오디뮴 자석이 이 자기화된 철원자를 이게 배열이 흐트러지지 않게 네오디뮴 자석, 그러니까 네오디뮴이나 탄소 같은 걸로 붕소였나? 붕소로 이제 고정을 시켜놓은 게 네오디뮴 자석이거든요.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했었을 때 상자 성체나 반자 성체는 무슨 상태로 되돌아가느냐? 얘네들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원자 자석이 또 그냥 제각기 원래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반자 성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원자 자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차이점이야.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사성체. 그래서 이게 수능에도 꼭 한 문제씩은 나와요. 수능에도 꼭 한 문제씩은 나오고, 이게 뭐 강자 성체, 상자 성체, 반자 성체를 세 개를 다 주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주기도 하고, 그냥 각각 그냥 알아서 해. 요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등등등등등등이 있거든. 자, 그런 거야. 그래서 209 쪽에 그림 살짝 보면 학교를 가도 피곤하고 학교를 안 가도 피곤하고, 그치? 아, 근데 조금만 덜 더웠으면 좋겠다. 아휴. 어디 봅시다. 자, 이 친구는 조금 흐릿흐릿하긴 한데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 낫겠지. 그래서 지금 강자 성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자석이 NSNS 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근데 지금 강자 성체와 상자 성체 차이는 둘 다 원자 자석은 존재를 해.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원자 자석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역이 있다고요. 자, 여기를 무슨 구역? 요거를 자기 구역. 근데 상자 성체는 뭐가 없어? 얘는 자기 구역 없는 거 조심. 그래서 이제 외부 자기장이 있었을 때 지금 이 친구가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이제 외부 자기장이 있었을 때 이제 인력이 조금 작용하는 특징이 있고, 반자 성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자 자석 자체가 없어서 나침반에서 그 부호 표시가 이제 없는데, 지금 외부 자기장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배열돼서 만들어지는 거야. NS는 안 보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제거가 되었을 때 지금 강자 성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를 일시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데, 요거를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되면 이제 영구 자석이 되는 거고, 이제 상자 성체나 반자 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거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자성체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성체는 엄청 많이 쓰긴 하는데, 자성체 이제 엄청 많이 쓰긴 하는데, 보통 상자성체는 뭐 액체산소가 사이에 고여있는 것 빼고는 그렇게 안 나오고, 반자성체의 이용 그거 하나만 먼저 보면, 반자성체 이용해서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건 초전도체이긴 해. 기억나느냐, 초전도체? 전도체를 자, 초전도체. 자, 이거 초등이래. 1학년 때 배웠잖아. 초전도체는, 자, 무슨 온도 아래에서? 자, 임계 온도 아래에서 전기 저항이 얼마가 된 녀석?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잖아. 요게 이제 초전도체인데, 이 초전도체가 반자성을 나타내는 효과를 무슨 효과라고 한다?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서 이거 혹시 시험 안 봤니? 됐어? 자, 요거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는 이제 초전도체가 반자성을 띠게 되는 현상. 요게 이제 마이스너 효과. 그래서 거의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자, 보세요. 조심하세요. 자, 지금 요렇게 초전도체가 떠 있죠. 자, 그래서 보시오. 여기가 이쪽이 이제 N극이면, 자,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위쪽 방향인 거예요. 근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원자 자석들이 어디로 배열되는 거게? 아래쪽으로 배열되는 거야. 그럼 내부 자기장이 0이 되겠지. 근데 이쪽에 무슨 극 유도? S극 유도, N극 유도 되면서 이렇게 이제 뜨는 거지. 그래서 초전도체가 가지는 이제 반자성은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한다? 이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스너 효과 어디에 이제 쓰냐면 언제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자기부상열차에 쓰려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초전도체가 만들려면 온도가 어때야 돼요? 임계 온도보다 아래야 되는데, 수은 같은 경우에는 4켈빈이잖아? 조심하! 그래서 초전도체에 반자성 마이스너 효과. 반자성체는 요 정도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강자성체 이용. 자, 그래서 강자성체 이용 일단 첫 번째는 전자석이지. 전자석. 그래서 전자석. 그래서 이제 전자석, 솔레노이드 안쪽에 강자성체인 철심을 넣어주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으로 철심을 이제 원자자석이 자기화가 돼서 더 무슨 자기장을 얻을 수 있다? 강한 자기장을 형성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무자석이랑 액체자석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고무자석 같은 경우에는 강자성체 분말을 고무에 섞은 거예요. 주로 어디에 쓰게? 얘는 주로 냉장고에 쓴다. 그래서 요새는 쿠팡 같은 데 보면 붙이는 자석 있는 거 알아? 붙이는 자석이 나와, 스티커로. 그래서 예를 들면 붙이는 자석 되면 내가 스티커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는 거야. 요새 그런 거 거치대? 고리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자석 붙어 있는 고리 같은 거 본 적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이 강자성체 분말을 어디에 섞은 거냐면 이제 액체에 섞은 건데, 그래서 얘는 주로 위조지폐 방지에 써요. 위조지폐 방지에 참 많이 들어가네. 예를 들면 그 만원짜리 중간에 이렇게 금띠 같은 거 있는 거 본 적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폐 잉크가 액체 자석으로 만들어요. 참고로 지폐는 종이일까요? 종이가 아닐까요? 종이가 아니에요. 지폐는 헝겊입니다. 섬을 만들어요. 그래서 위조지폐 방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치는 사람들 졸지마. 무슨 전기기타의 기타줄이 강자성체야. 전자기도에서도 하겠지만 전기기타의 기타줄. 기타줄 같은 경우에는 강자성체. 통기타는 기타줄이고 금속은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드디스크. 자, 네 번째는 전자석, 고무자석, 기타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서버에 있는 디스크로도 쓰고, 요새는 이제 그 디스크를 반도체로 바꾸는 추세지만 옛날에는 하드디스크를 썼어.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잠깐만 보면 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대충 구조를 대충 그리면 가운데 이제 스핀들 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플래터인데 평평하다는 뜻이죠. 자, 여기 플래터의 표면이 강자성체예요. 강자성체로 도금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래터에 강자성체 산화철로 되어 있습니다. 산화철 조심하.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쓰거나 읽는 장치,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헤드라고 해요. 헤드야. 그래서 이제 정보를 쓰거나 읽는 장치를 이제 헤드라고 하는데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밑에 이제 플래터가 있고요. 헤드를 확대를 하면 솔레노이드인데 솔레노이드인데 대충 그릴게. 요렇게. 조심하. 자,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흘러. 자, 전류가 선 전류가 흘러. 그러면 요게 감아지니까 이쪽이 N극이 되지?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야. 됐어? S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밑에 산화철이 강자성체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자석이 여기가 S, N 요런 식으로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플래터가 회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동을 만약에 해서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거꾸로 얘는 S가 되고 N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 녀석은 어떻게 자기화가 되냐면 여기가 N, S로 자기화가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신호를 0이라고 하면 얘를 얼마로 얘기할 수 있어? 1로 얘기할 수 있잖아? 자, 참고로 우리 디지털은 몇 진법 쓰니까? 이진법을 쓰게 하기 때문에 이진수로 그래서 정보를 기록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뭐를 잃을 때 정보를 이제 읽을 때, 정보를 이제 쓸 때는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강자성체가 어떻게 되는 특징? 강자성체가 자기화되는 특징을 이제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하드디스크 같은 거 못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할게? 자석 있지? 자석 이렇게 갖다 댔었어. 정보 흐트러지라고.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해도 복구를 좀 하나 봐? 그래서 요새는 정보를 인멸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예, 물리적으로 부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부시는 게 짱이고, 그리고 이게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되면 포맷하는 것보다 덮어 씌우는 게 정보 인멸하기가 더 좋대. 포맷하면 조금 남긴 남는데. 그 다음에 옛날에 여러분은 절대 모르겠지만 너네 카세트 모르지? 카세트 테이프 모르지? 비디오 테이프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강자성체가 있는 분말 같은 걸로 노래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영상도 저장하고 막 이랬고 그 다음에 아직도 쓰는 거 있잖아. 아직도 아직도 쓰는 거. 아이고 허리야. 아직도 쓰는 거. 자, 아직도 쓰는 거. 여기가 강자성체다잉. 여기가 강자성체. 그래서 옛날에는 칩이 없었어요. 예전엔 칩이 없었고 뭐만 있었게? 요거만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 자석 잘못되면 어떻게 될게? 신용카드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안전하게 반도체 칩 쓰는데 요걸로 못 읽으면 뭐로 하라 그래? 요걸로 긁으라 그러지? 신용카드 자체도. 근데 문제는 얘가 교통카드 들려면 또 여기 모두 감겨 있어야 돼. 안에 코일도 감겨 있어야 되고. 전자기기도 할 수 있겠다. 자, 211쪽에 자, 물질의 자성 쫙쫙쫙쫙쫙 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볼게. 자, A와 B의 왼쪽은 자기장을 가했을 때랑 제거했을 때 자, A는 여러분 딱 보고 맞춰줄 수 있어야 돼. 자, 전후를 보세요. 자, A는 거기 전후에 N극, S극이 조금 흐릿할 것 같긴 한데 자, A는 자기장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지요. 자, 그러면 강자성체야, 상자성체야? 그래서 A는 강자성체야.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있었을 때와 없을 차이가 없기 때문에 A는 강자성체. 그 다음에 약간 여러분 눈 좋게 한번 봐봐. 전체적으로 봐봐. 요쪽에 무슨 극 형성돼 있어? 여기 N극 설정돼 있을걸? 그 다음에 여기는 S극이지? 그러면 얘가 무슨 극이어야 돼? 그렇지.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맞춰주면 돼. 그래서 전후 차이 보시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이상하지? B는 모르겠는데 자기장 제거했더니 아예 원자 자석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게? 얘는 반자성체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가 아까 NS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S극 유도되어 있을걸? 한번 확인해 볼래? S극 유도돼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극이 N극이 유도돼 있지. 청력작용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래서 1번에 A와 B의 자성체의 종류를 써라. A는 강자성체, B는 반자성체. 그 다음에 2번에 X와 Y의 자극의 종류가 X가 N극, Y가 S극. 그 다음에 그래서 A는 인력 받고요. 인력이 당기는 힘. 그 다음에 B는 청력을 받겠지. 인력, 청력, 그렇게. 그래서 강자성체가 되려면 원자 내에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되게 많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조심해. 반자성체는 모든 전자가 다 짝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진짜 조심해. 강자성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자석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모든 철이 다 자석처럼 변해버려요. 그래서 X.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게 자기 구역에서 각각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다 똑같지 않더라. 다 불규칙하더라. 그래서 자석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X. 그 다음에 4번에 전자석에 쓸 수 있는 건 강자성체 A, X. 그 다음에 초전도체는 지금 임교온도 아래에서 반자성체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데 그게 마이스너 효과거든요. 그래서 얘는 맞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요새 문제 가까운 건 자료 2번인데 자, 지금 왼쪽에 하나가 상자석 막대고 하나가 강자석 막대야. 우차. 자, 강자석 막대. 자, 그래서 스위치를 눌렀어.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럼 전류가 이제 흘러. 이렇게. 자, 그럼 강자석 막대 어느 쪽에 N극? 어디가 N극 돼야 돼? 강자석. 왼쪽에 N극이야? 오른쪽에 N극이야? 손 이렇게 감아야 돼? 두 번째로 감아야 돼? 이렇게 감아야 돼? 이렇게 감아야 돼? 두 번째로 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다.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흘려서 지금 상자석 막대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무슨 극이다? 여기가 N극이야. 그래서 이거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A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외부에서는 N에서 S니까 여기서 자기장 방향은 무슨 쪽? 오른쪽이 된다. 거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1번 가로 갈게. 자, 두 막대 사이에서는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A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이다가 맞아. 그 다음에 3번 별표. 자, 3번 별표. 자, 문제는 전류를 끊었어요. 그래서 얘를 끊었어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만약에 둘 다 상자석 막대면 얘네가 자기장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쪽에 무슨 막대가 살아있어? 강자석 막대가 살아있지. 근데 이 강자석 막대는 이게 자기화된 상태를 좀 유지하기 때문에 전류가 끊어져도 지가 무슨 뭐처럼 행동해버리게? 자석처럼 행동해. 그래서 원래는 상자석 막대는 자기화되지 말아야 되는데 강자석 막대가 자석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가 N극, 여기가 무슨 극이 된다? S극이 돼요. 대신에 자기장의 세기는 세질까 약해질까? 약해지지. 그래서 3번에 조심해. 그래서 S를 열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하더라도 강자석 막대가 자석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대신에 2번 S를 열었을 때 AS의 자기장 세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한다. 혹은 약해진다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상자석 막대를 강자석 막대로 바꾸면 만약에 얘를 강자석 막대로 만들면 이 녀석이 만드는 자기장 세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 세기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어? 더 세지겠지.
자, 그래서 4번에 두 코일 모두 막대를 넣지 않았을 때보다 내부 자기장의 사이즈가 커진다. 그거는 맞아. 코일만 있을 때는 코일만 자기장을 만드는데 문제는 강자성체나 상대생체나 자기화되면서 자기장을 또 만들기 때문에 세죠. 그 다음에 2번에 이거 조심해. X야. 원래는 잃어야 되는데 문제는 강자성 막대가 자석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잃지 않아. 그 다음에 3번은 5예요. S를 열었을 때 강자성 막대는 자기화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4번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자기장의 세기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 방향 반대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전류 방향이 반대로 되면 극이 다 바뀌어요. 전류 방향 반대가 되면 여기가 N, S, N, S가 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이제 바뀝니다. 답은 그래서 X. 그래서 여기 몇 개만 풀고 조금 쉽게, 아니 그냥 다 해도 될 것 같긴 하다. 거기 212쪽이랑 212쪽에서 214쪽까지 풀고 다 풀면 좀 쉬어.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용철절 눈금이잖아. 자, 일단은 W고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자기력을 받거든? 당겨지니까. 근데 여기 이제 중력을 받겠는데 문제는 강자성체가 받는 자기력이 제일 어떨까? 제일 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용철절 눈금이 제일, 잠깐만. 얘가 문제가 아니구나. 위에가 문제가 아니구나. 자, 7번 무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가 강자성체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자석이 위로 당겨지거든? 그래서 위쪽으로 자기력을 받아.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력이 자기력보단 일단 크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저울에 의해 눌리는 힘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W1이 작아. 이해 갔어? 근데 상자성체도 위쪽으로 힘 받아서 W보단 작겠지만 지금 자기력의 세기가 강자성체가 받는 자기력이 제일 클 거거든요. 그래서 W2가 W1보단 커야 돼. 됐어?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반자성체면 어디 쪽으로 자기력 받으니까? 자석이 아래쪽으로 자기력 받으니까 이 경우에는 중력이랑 자기력이 합해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가 제일 커야 돼? W3가 제일 커야 돼. W3가 W보다 커야 돼. 됐어? 자, 전자기유도.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조금 보면,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 보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한 거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를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꾸로 자기장에서 전류가 생길까 해서 나온 게 이제 연구하게 된 게 전자기유도예요. 그래서 자기장에 전류가 생길까? 이제 생긴다가 이제 결론이긴 한데 통과보다는 조금 어렵게 할게요. 일단 우리가 요렇게 감겨져 있는 요거를 코일이라 그래. 코일. 요 근처에 자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 코일 안쪽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었을 텐데 문제는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코일을 가까이 하거나 혹은 자석을 멀게 하거나 코일을 멀게 하면 저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세지거나 약해져.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게 이제 전자기 유도야. 근데 이제 여기서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일단은 핵심은 이제 자석이랑 코일이 이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운동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쪽이 움직여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일 있고 자석이 있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얘가 왔다 갔다 해도 돼. 근데 문제는 상대적 운동인데 만약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상대적인 운동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경우 저기 이제 코일의 안쪽, 코일의 이제 내부를 통과하는 이제 여기서 용어가 새로 나옵니다. 이제 자기 선속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선속입니다. 예전에 자기장이라고 하시 배웠죠? 지금은 자기 선속. 자기 선속이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생겨. 그래서 이제 코일에 우리가 전압을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 다른 말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원래 있는 기전력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자, 여기 이제 못 들은 거 하나 나왔지.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 요걸 우리가 전자유도라고 해. 됐어요? 이게 원래 정확한 정의야. 원래 정확한 정의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용어 첫 번째, 뭘 모르는가? 뭐를 모르는가? 이제 자기선속 생소하시죠?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자기선속을 먼저 알아야 돼. 자기선속 혹은 자기력선속 혹은 자속이라고 하고 파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어떤 한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이제 개수, 요거를 우리가 자기선속 혹은 자기력선속, 자속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속, 자기선속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선속이라고 하고, 단위는 WB라고 쓰고 웨버라고 읽는다. 사람 이름이겠지? 웨버. 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이거는 그냥 예시인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력선 5개 그려놓고 요거를 100웨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5개 그릴게요. 자, 얘는 몇 웨버일까? 얘는 100웨버예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몇 개냐? 요게 중요해. 됐어? 자기력선이 몇 개냐? 이제 100웨버. 그러면은 아니야.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아이씨 왜 이렇게 많이 그렸어? 자, 10개 그렸거든요. 자, 그럼 몇 웨버일까? 얘는 200웨버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어느 게 자기장이 더 셀 것 같아? 오른쪽에 자기장이 더 세거든? 조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자속밀도라고 하는데,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개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조밀할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는 1제곱미터, 요걸 단위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1제곱미터를 수직으로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 혹은 1제곱미터를 이제 수직으로 지나는 자기선속, 요거를 우리가 자기장 세기로 정의를 해. 그래서 이 친구는 단위를 뭐라고 쓰냐면 T라고 쓰고 뭐라고 읽게? 테슬라라고 읽어.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아니야. 일론 머스크 같으냐고. 일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상한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이지. 이상하지 않아? 자, 이렇게 10제곱미터라고 할게. 자, 그러면 자, 오른쪽이 왼쪽 거보다 자기장이 몇 배 센 거게? 2배 센 거야. 왜냐면 1제곱미터당 얘는 10웨버인데 얘는 몇 웨버? 20웨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1제곱미터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지는 자기선속이기 때문에 면적을 A로 쓸까 S로 쓸까? 책에 뭐로 나왔지? S로 나왔네. 자, 면적은 이제 S, 그 다음에 위에는 자기선속. 아이고,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1테슬라는 1제곱미터에 1웨버의 자기선속이 지나갈 때, 그럼 얘는 몇 테슬라? 얘는 10테슬라가 되고 얘는 몇 테슬라가 되는 거게? 20테슬라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력선이 많아지냐
이제 적어지냐? 그거를 따지는 거라서 자, 여러분 이제 공식 요거는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기선속,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몇 개냐라고 할 때는 자기장 곱하기 이 자기장이 지나가는 총 무엇을 곱하셔라? 면적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거는 공식 써놔. 없나? 없나? 파이는 BS. 예전에는 이제 저거 요로 외우라고 하긴 했어. 잘못했어요. 마치 그거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웨버는 그래서 1테슬라가 1제곱미터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2제곱미터면 2웨버가 되는 거고 등등등등등등등이 되거든. 그래서 한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 요거를 이제 자기선속 그래서 파이는 BS 외워야 돼. 몇 개 요구로 외우는 공식이 있어요. 여러 개 중에 2개 중에 하나예요. 그것 공식 중에 그 무트에 나오는 건데 요것도 있거든요. 상상했지? 한국인이 제일 많이 쓰는 요. 근데 나는 솔직히 요건 나도 요건 안 나오던데. 18자는 잘 안 쓰게 되던데. 어쨌든 자, 핵심은 코일 레벨을 지나는 자기선속이 바뀐다는 거는 자기력선 개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 봅시다. 만약에 요 상황에서 지금 가까워졌을 때 지금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이 3개에서 몇 개가 되는 거게? 5개가 되는 거거든? 근데 멀어지면 몇 개에서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에서 1개가 되는 거야. 1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자기선속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도 전류가 생기게 하는 원인.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써놔. 이건 이꼴 전압이다. 자, 전압은 단위가 이런. 전압은 단위가 볼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생긴다. 그래서 유도 전류 단위는 암페어예요. 예, 어쨌든 여기서 여기 해놨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변화예요. 변화. 그러면 어쨌든 핵심은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선속의 개수가 조금이라도 바뀌어도 어쨌든 코일에는 갑자기 유도 전류가 흐르더라. 요거를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렌즈 법칙인데 근데 이건 이미 통과해서 한 거랑 똑같아. 렌즈 법칙은 뭐를 만나는 거냐면 유도 전류의 방향을 뜻하는데 사람 이름이 렌즈니까 렌즈겠지? 그래서 이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선속 변화를 뭐 하는 방향이다? 방해하는 방향이다. 자, 요게 렌즈 법칙이야. 자기선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저게 렌즈 법칙. 핵심은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통과해서 식상하게 한 4가지를 그려드리면 여기 부분 시험 잘 봤어? 기억하고 싶지 않아? 여기 보통 기말에 봤을 텐데. 기말에 안 봤어? 뚝뚝뚝뚝. 자, 여기서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참고로 얘는 검유계입니다. 전류계가 아니라 검유계. 검유계는 바늘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전류 방향이 바뀌면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해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방향이 달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석 2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석 몇 개 그리고 자석 2개 그리고 요렇게 간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N극이 접근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극이 멀어질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극이 접근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멀어질 때? S극이 멀어질 때.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건 어렵게 풀도록 하죠. 자,
핵심은 이거야. N극이 접근하면 N극이 만드는 자기력선이 많아지지. 이 많아지는 게 싫어. 그러면 많아지는 게 싫게 하려면 접근하는 요거를 막아야 돼. 그 위에 무슨 극이 생기도록 해야 해? 얘가 접근하지 않게 해서 하려면 위에 N극을 만들고 밑에 S극을 만들도록 전류가 흐르면 되지. 자, 그러면 칠판. 그러면은 위에 N극이 생기게 하려면 전류가 요 방향으로 생겨야 돼? 요 방향으로 생겨야 돼? 윗방향으로 생겨야겠지?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은 어느 쪽? 요 방향인데 이걸 말로 하기가 애매하니까 검유계에서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무슨 전류? 유도 전류. 됐어요? 예전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어지게 되면 이제 쉽게 가볼까? 이 친구가 만드는 자기 선속이 줄어들어. 그러면 얘를 당겨줘야 돼. 자, 위에 무슨 극 만들어야 돼? S극, 아래쪽에 N극. 그러면 유도 전류 방향은 저거랑 당연히 반대 방향이겠죠? 이렇게 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S극이 접근해. 그러면 S극 때문에 생기는 자기 선속이 줄어들어. 어떻게 해야 돼? 많아져. 어떻게 해야 돼? 밀어야 돼. 그 위에 무슨 극? 위에 S극, 아래쪽에 N극. 그럼 유도 전류 방향은 누구랑 똑같아야 돼? 두 번째 경우와 똑같아야 돼. 그래서 N극이 멀어지는 경우랑 S극이 접근하는 경우랑 유도 전류 방향은 어떻다? 같다. 근데 코일 감겨진 방향 조심해야 돼. 자, S극이 멀어져? 그러면은 S극이 만든 자기 선속이 줄어. 땡기고 싶어. 위에 무슨 극? N극, 아래쪽이 S극. 그러면 유도 전류 방향은 첫 번째 거랑 똑같겠죠? 요렇게. 됐어? 그래서 요게 렌즈 법칙이에요.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은 자기 선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누구랑 유도 전류 방향 똑같고 이 친구랑 이 친구. 그래서 N극이 접근하는 경우랑 S극이 멀어지는 경우에 유도 전류 방향 똑같고 요렇게 N극이 멀어지거나 S극이 접근해도 유도 전류 방향 어떻고? 똑같고. 됐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걸로 끝나면 안 돼. 자, 그러면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 생각해봐. 자, N극이 접근할 때, 자, 이 친구 인력받아, 청력받아? 청력받지? 그래서 맨 위쪽으로 청력. 마찬가지로 S극이 접근해. 그 위에 S극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석은 무슨 쪽으로 힘받아? 위쪽으로 청력 받는 거야. 됐어? 자, 그럼 N극이 멀어지는 경우 아래쪽 방향으로 인력. 그 다음에 S극이 멀어지는 경우 아래쪽 방향으로 인력. 그러니까 핵심은 자석이 접근하면 무조건 밀어내는 힘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석이 멀어지면 무조건 무슨 힘 받는다? 당기는 힘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됐어요? 요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렌즈 법칙.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은 뭐의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 자기 선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야. 거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 그럼 이런 경우 생각해봐. 자, 그럼 이런 경우 생각해봐. 자, 어떤 경우냐면, 자, P점, 여기가 Q점.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자석을 떨어뜨릴 거예요. 떨어뜨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쭉 아래로 내려가겠지? 쭉 아래로 내려갔지?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자석을 여기서 이렇게 뚝 낙하를 시킬 건데, 자, 그럼 P점, Q점 지났을 때 유도 전류 방향.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을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 AGB냐, BGA냐. 됐어? AG냐, BGA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석이 받는 뭐의 방향? 자석이 받는 힘. 아이씨, 그냥, 문제 바꾸게. 문제 바꿀게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문제 바꿀게요. 잠깐, 이거 어떻게 감아야 돼? 그래서 여기가 A, B로 가자. 자, 마찰 없습니다. 자, 뭐 없어요? 마찰 없어요.
자, 마찰 없어요. 마찰 없고, 여기서 굴러뜨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아까랑 문제 다른 게 없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 PQ. 자, 그래서 이제 PQ. 자, 문제는 똑같아. 자, 유도전류 방향. 자석이 P진할 때, Q진할 때. 그래서 AGB인지 BGA인지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자석 입장에서 받는 자기력 방향. 자석이 받는 자기력. 자, 자석이 받는 자기력 방향. 이 경우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아니, 문제 써줬잖아. 유도전류 방향이랑 자석이 받는 자기력 방향. 아이고. 뿅뿅뿅. 한번 생각 한번 해봐. 둥두둥둥둥둥둥. 이상하다. 자, 처음 거 간다. 자, 처음에 어쨌든 간에 요렇게 가는 순간, 자, 이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 n이 접근하는 상황이지? 칠판박. 자, n이 접근하는 상황이지? 그 왼쪽에 무슨 극 만들고 싶어 해? n극 만들고 싶어 해. 그러면 손을 요렇게 감아야 되기 때문에 유도전류는 앞에서 뒤로 넘어가거든요. 유도전류 방향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도전류 방향은 B에서 검유계에서 A 방향. 이 검유계 안 써주면 방향이 헷갈려져요. 자, 그러면 어디 지날 때? Q 지날 때는 어떻게 될까? Q 지날 때는 멀어지는데 뭐가 멀어지는 상황? S가 멀어지는 상황이지? S가 멀어지는 상황이니까 얘가 멀어져서 자기 선속이 줄어드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쪽이 N, 이쪽이 S극이 유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 유도전류 이렇게 흘러야 되기 때문에 유도전류 방향은 어떻게 된다? 유도전류 방향은 A 검유계 B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요거 조심해야 돼. 자석이 받는 자기력.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 여기서는 무슨 쪽이 돼야 되냐면 왼쪽이 돼야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석이 받는 자기력. 여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유도전류 방향 반대니까 자기력 반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 다만 여기서는 무슨 힘이 맞아? 얘는 청력 맞고, 자, 이 친구는 뭐지만 인력이긴 하지만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면 무슨 쪽이야? 왼쪽인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섣불리 무슨 쪽이라고 하지만 오른쪽이라고 하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원래 이 친구가 없으면 마찰이 없었을 때 여기서 속력이 바뀔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속력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PQ에서 속력이 같을까요? P에서 빠를까요? Q에서 빠를까요? 속력이 P에서 빠를까? Q에서 빠를까? 똑같을까? 자, 이 경우에 조심하실 거는 속력은 P가 Q보다 빨라야 돼. 왜냐하면 원래 이 친구가 없으면 속력이 바뀔 이유가 없어. 근데 문제는 얘가 접근하면서 무슨 힘 받아? 미는 힘 받잖아. 방해하는 힘 받는단 말이야. 통과해서 가는데 무슨 힘 받아? 당기는 힘 받지? 속력 줄어야 돼. 그러면 원래 자석이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운동 에너지가 약간 중간에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 무슨 에너지로 전환됐을까요? 정답.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돼. 왜냐면 여기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리다가 만 게 자석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석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원래 코일이 없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
근데 떨어뜨리는 경우도 이게 운동 에너지 일부가 무슨 에너지를 바뀌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바뀌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일부는 운동 에너지 바뀌고 일부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 코일이 없을 때보다 낙하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럼 여기서 유도 전류를 세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자, 유도 전류를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이거는 예전에 했던 거. 그렇지. 코일에 촘촘하게. 코일 촘촘하게 가문수. 얘는 촘촘한 거랑 상관없어. 왜냐면 이제 코일 각각에서 유도 전류를 만들기 때문에. 됐니? 코일 가문수 많게. 두 번째는? 그렇지. 이왕이면 더 무슨 자석? 이왕이면 더 센 자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지. 빠르게. 코일이 빨라도 되고, 뭐가 빨라도 되고, 자석이 빨라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일 있고 자석이 있었을 때 여기서 V로 접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코일이 V로 접근하는 경우, 이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까워지면 더 많이 생겨요. 왜냐면 속력이 더 빠른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 유도전류 세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이 유도전류라고 하는 건 이 전자기유도 현상에 의해 코일에 생기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하는 건 저항의 반비례하고 뭐에 비례하게? 전압의 세기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유도전류가 세다라고 하는 건 이 유도전류를 발생을 시킨 뭐도 세단 뜻이게? 유도 기전력도 크단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유도 기전력의 세기를 뭐라고 하냐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의 세기에 해당하는 법칙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유도 기전력도 두 가지의 관련이 있어요. 코일의 가문수가 크다. 똑같아.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세려면 코일의 무슨 수가 커야 되느냐? 코일의 가문수가 커야 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N이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센 자석이 빠르게, 그러니까 센 자석을 접근시키는 경우는 자기장 변화가 크다는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빠르게 바뀐다는 것도 이거는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장 변화가 크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단위 시간 동안에 뭐가 클수록 표현하냐면 자기선속의 뭐가 클수록 변화율, 미분인데 요게 클수록 크다, 요렇게 표현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변화 쓸 때 진짜 미분이긴 미분이다. 자, 단위 시간,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시간, 자기선속 변화율. 그래서 변화를 우리가 델타라고 쓰거든. 요렇게 표현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타파이. 그래서 그게 몇 쪽에 있다? 217쪽에 있거든. 자, 그래서 217쪽에 두 번째는 무슨 법칙? 두 번째는 패러데이 법칙인데 말이 이상하다. 이때 진짜 영국은 대단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패러데이 법칙. 우와, 패러데이. 자, 두 번째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인데 패러데이 법칙은 뭐의 세기를 말하느냐? 유도 기전력의 세기에 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변화가 클수록 크다. 그래서 센 자석이 접근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선속 변화율이 크거나. 그래서 유도 기전력 대신에 어떻게 쓰냐면 유도 기전력은 여러분 그냥 전압으로 아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원래 전지의 힘을 기전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위가 볼트예요. 볼트.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많이 가물수를 유리하다.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게? N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N이야.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선속 변화율이 클수록 요렇게 쓴다. 근데 이렇게만 공식 외우면 막상 실전에서 못 써먹거든요. 그래서 아까 파이 어떻게 계산할지 선생님이? 이런. 아까 이거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를 계산하려면 단위 면적 동안의 자기력선의 수, 그거를 자기장이라고 한다 했잖아. 자기장은 조밀할수록 크니까. 그 다음에 면적,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BS 요렇게 이제 쓰기도 해. 됐니? 그래서 여기서 파이는 자기선소. 그래서 자기선소. 그래서 얘는 아니, 이렇게 쓰지 말겠다. 자, 그래서 N은 무슨 수? N은 가문수. 그 다음에 파이는 자기력선의 개수. 자기선소. T는 타임 안 쓸게. B는 자기장. 그 다음에 S는 그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에요. 요렇게 이제 계산합니다. 참고로 이건 중요해서, 이거 노란색으로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앞에 부호로 뭐가 붙어 있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자,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요거는 렌츠 법칙을 의미해. 자, 무슨 뜻이냐면, 요게 플러스 값이야, 줄이고 싶어 한다는 뜻이야. 다시, 요게 플러스는 증가하는 거잖아? 증가하면 뭐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게? 줄이고 싶어 한다는 뜻이고, 얘가 마이너스면 뭐 하고 싶다는 뜻이게? 플러스가 되지. 늘리고 싶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할 때는 못 띄고 계산해도 돼. 마이너스 띄고 계산해도 돼.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여기는 계산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220쪽에 5번 같은 경우인데,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마음의 눈으로 봅시다. 얘는 T고요. 얘는 2T고요. 자, 마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4T예요. 알았죠? 간격이 이상하다고요? 아니, 이게 넓은데? 넓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아니, 3T로 갈까? 에이, 3T로 가. 아니지. 이것도 이상하잖아. 야, 여기서부터 T를 달았어야지. 여기가 넓은데. 응? 여기 그냥 4T로 갈게. 자, 됐어? 자, 일단 이걸 생각해야 돼. 일단 난 좋아하진 않지만 밀당이야. 뭐가 중요하다고? 밀당이야. 밀당. 세지면 약해지게 만들어야 돼. 약해지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세지게 만들어야 돼. 변화가 없으면 없는 거야. 그대로야. 뭔 얘기를 하냐. 자, 지금 요 상황에서 보시면 A 구간은 이 들어가는 방향에 뭐가 세지고 있어? 자기장이 세지고 있어. 자, 그럼 겁나 실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겁나 실어야 돼. 그러면 A 영역에서 자, 저 코일은 무슨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A 상황은 요 방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겁나 실어야 돼. 자, 그럼 무슨 방향 자기장 만들어야 돼? 나오는 방향 자기장 만들어야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B는 변화 있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그러면 얘는 자기장을 안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얘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약해져. 약해지는 것도 싫어. 그럼 무슨 방향 자기장 만들고 싶어 해? 저 코일이? 그렇지.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유도 전류 방향? 자, 유도 전류 방향. 자, 그러면 저 코일이 요 방향 자기장 만들려면 유도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일까? 반시계 방향일까?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감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방향 자기장 만들기 위해서 무슨 방향으로 흐른다? 반시계가 되는 거예요. 됐어? 여기는 유도 전류가 안 흘러요. 자, 그럼 여기는 유도 전류가 무슨 방향으로? 그렇지. 요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그러면 여기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라고 하면 기억하실 거는 세로축에 이렇게 자기장이라고 했었을 때 기울기가 중요해. 자, 왜냐하면 기울기는 단위 시간당 뭐의 변화? 자기장 변화거든? 근데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 유도 기전력은 가문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자기선속 변화인데 문제는 가문수가 없어요. 가문수가 몇 개예요? 한 개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자기장이 세지거나 약해진다는 거는 요게 커지거나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기울기는 델타 T면 델타 B인데 요게 뭐에 비례한다?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오메 법칙에서 어차피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에 비례한다? 유도 전류에 비례해요. 그래서
세로축의 자기장이 세기로 나오는 경우 기울기를 반드시 뭐 하셔? 기울기 생각해줘야 돼. 기울기는 단위 시간당 자기장 변화하기 때문에 유도전류, 유도기전류. 그러면 여기가 기울기가 커, 여기가 기울기가 커?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얘는 t 동안 똑같이 바뀌었고 t 동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기울기는 같은 거예요. 아, 이거 1차 함수인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 영역이랑 내가 여기 숫자를 계속 바꾸고 싶었는데 A 영역이랑 C 영역이랑 뭐의 세기는 같다? 유도전류의 세기는 뭐다? 같음이 되는 거야. 같음이 되는 거야. 혹시 요새 미적하고 있니?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유도 전류 값이 나오게 되면 문제는 얘가 기울기가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A 영역의 유도 전류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다면 B 영역은 유도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유도 전류 세기가 이렇게 돼야 돼.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세우축의 자기장 세기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가 뭐인 거 조심하셔. 유도 전류인 거 조심해야 돼. 거기까지 됐어? 그리고 방향은 무슨 법칙? 렌즈 법칙. 변하는 거 뭐해? 싫어해. 그래서 일단 요게 첫 번째. 됐어? 요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긴 한데 217쪽에 217쪽에 맨 위에 보시면 이상한 그림이 보일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아까 거랑 다른 게 아까는 코일이 고정되어 있었고 자기장이 변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는 일정한 상황? 자기장이 일정하고 자기장이 지나는 뭐의 면적이 바뀌는 상황. 코일의 면적이 바뀌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었는데 자기장이 늘어나는 상황이야. 여기는 자기장이 자기장이 변하는 게 아니라 미안 말 취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늘어나는 상황이야. 근데 그냥 자기 선속은 증가라고 봐도 돼. 이쪽은 자기 선속이 뭐 하는 상황? 줄어드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실은 면적과 관해서도 문제가 되게 잘 나오는데 그래서 3, 4, 5.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갑니다. 자,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선속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통과하는 자기 선속 변화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자기는 통과한다 안 통과한다? 안 통과하지? 그래서 여기는 변화 없음이야. 아니야. 제로라고 쓸게. 자, 2번 영역은 어떻게 돼? 자기 선속 변화가 증가하는 상황, 줄어드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력선, 저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많아지니 적어지니? 많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때는 0이지만 여기 지날 때는 요 면적으로만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번 순간이 왔을 때는 요 면적을 지나가기 때문에 코일 안쪽을 통과하는 뭐가 증가하고 있어?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있지. 됐어? 근데 무슨 방향으로 증가하고 싶어? 증가하고 있어? 요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야. 됐어? 자, 3번은 문제는 여기서 요 순간부터는 그냥 여기 자기장이 자기 선속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바뀌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화가 없는 거야. 자, 4번은 감소하고 있어. 자, 무슨 방향으로 감소해? 들어가는 방향이 감소하고 있어. 자기장이. 5번은 없어요. 됐어? 자, 그러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 자, 코일이 만든 자기장 1번에는 변화 없으니까 만들 이유가 없지. 됐어? 2번에서는 항상 변화가 싫은 거야. 들어가는 방향이 많아지고 있으면 이게 싫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 해.
이해 가셨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유도전류까지 할까? 자, 그러면 여기는 만들 이유가 없고, 그러면 코일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면, 자,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유도전류가? 그렇지. 여기서는 반시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번은? 3번에 자기선속 변화가 없으니까 만들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 4번 지날 때는 이 방향이 줄어들고 있어. 그럼 줄어드는 것도 메꾸고 싶어 하거든? 무슨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고 싶어 하게? 들어가는 방향 만들고 싶어 해. 자, 그럼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유도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하지 않는다. 여기는 흐르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지금 코일이 자기장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기선속의 개수 변화 방해하는 방향으로 여기서는 시계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갈 때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선속이 줄어들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무슨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됐어? 자,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코일이 뭐를 받게 되냐면 자기력을 받아. 자, 그래서 요때는 자기력을 안 받거든요. 자, 그러면 들어갈 때는 자기력을 어느 쪽으로 받냐?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요거 기억하지? 자, 내 손가락이 뭐?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 힘 방향.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도선을 보시면 자, 요쪽 영역은 힘을 받아요. 이게 자기장이 들어가고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그래서 얘가 받는 힘 방향은 위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받는 힘 방향은 이렇게 해서 무슨 쪽? 아래쪽인데요. 얘네가 서로 뭐가 되게? 상쇄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받는 힘 방향은 위로 가고 자기장 왼쪽이니까 어느 쪽으로 힘 받는다? 왼쪽으로 힘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받는 자기력 방향은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영역 지단은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받는 힘 방향 자기장 전류해서 무슨 쪽? 왼쪽. 그 다음에 얘는 위쪽, 얘는 아래쪽. 얘는 힘을 안 받아. 자기장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럼 어차피 요거는 상쇄되거든? 여기서 무슨 쪽 받게? 왼쪽으로 힘 받아. 그러니까 이 전자기유도 현상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라서 코일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게 하고 싶어요. 나가. 들어오지 마. 나가. 근데 코일이 나가면 들어와. 얼른 들어와. 약간 요렇게 힘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몰라도 항상 뭐를 싫어한다를 생각해야 되게. 변화를 겁나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조금 생각해 줘야 돼. 여기까지 됐어? 자, 자료 3번은 면적은 그대로고 대신에 뭐의 세기가 바뀐다? 유도전류의 자기장의 세기가. 그래서 지금 A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돼. A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비제로? 3비제로가 늘었지. 무슨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 3비제로가 늘어난 거야. 그 다음에 B 영역은? 잠깐만 밑에서 써야겠다. 그래서 얘가 A,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줄었어? B제로가 줄었지. 무슨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줄어든 거야. 그 다음에 C는 자기장 변화 없고 대신에 D는 2비제로가 줄어든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조심할 거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시간이 다르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얘는 그냥 크게만 쓸게. 단위 시간당 자기장 변화는 얘는 얼마, 그냥 B만 쓸게. 얘는 얼마분의 얼마야? T0분의 3B0니까 얘를 3. 그 다음에 얘는 T0 동안 B0 준 거니까 1.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제로 동안?
T0 동안 얼마가 줄었냐? 2B0가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조심할 거는 유도 전류 세기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유도 전류 세기비는 몇 대? 3대, 1대, 0대 2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를 생각하셔라? 기울기. 조심할 거는 유도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조심할 거는 계속 조심할 거예요. 유도 전류 방향은 지금 얘가 들어가는 방향 증가하고 싶으니까 얘는 자기장을 요 방향으로 만들거든요. 자, 그럼 무슨 방향 돼야 돼? 여기는 반시계.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 줄어들었으면 들어가는 방향 자기력선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 시계. 여기는 안으로고요.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줄었으니까 여기서도 무슨 방향 나와야 돼? 시계 방향 나와야 돼. 됐어? 그래서 1번에 일단은 0에서 5T0까지 유도전류가 안 생기는 구간은 C. 그 다음에 유도전류 세기는 A 구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구간과 유도전류 방향이 반대인 곳은 딱 한 군데. 어디? A밖에 없지. 그 다음에 2번에 A 구간, B 구간의 유도전류 세기를 B를 쓰라고 하면 몇 대면? 몇 대면? 3대1. 그래서 얘는 3대1. 자, 그 다음에 3번에 C 구간에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B 구간이랑 D 구간의 유도전류 방향은 무슨 방향 맞아? 반대 방향 틀렸죠? B 구간이랑 D 구간의 유도전류의 방향이 똑같고, 그 다음에 A에서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고, 유도전류의 세기는 아까 선생님 이거 계속 뭐라고 했어요? 기울기 하라고 했던 거 생각났지? 그러니까 만약에 세로축이 자기장 세기나 혹은 자기선속 세기가 나와버리면 기울기는 뭐인 거 아셔라? 기울기는 뭐에 비례한다? 유도 전류에 비례한다. 고르게 가셔야 돼. 됐어? 다 못하네. 몇 시야? 아이씨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가 없네. 시간이가 없어. 저거 어려운 거 조금 못 푸네? 잠깐만. 자성 숙제 내줬다가 할래나 할 수 있긴 한데 거기 기출픽에 468에서 508 아니야 506 기출픽에 468에서 그 다음에 506번 같은 식 506번 그리고 그 혹시 완자 챙겨와. 여기 좀 풀리고 싶은 거 있으니까. 알지? 오늘 질문할 거 없니? 작년에 했던 거랑 나은가? 이게 자기장이 킬러 파트가 두 군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장 영역이 킬러 파트가 될 거고 여기도 어렵게 되면 킬러 파트 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여기 봤을 때 최고 어려웠던 문제는 아까 그 코에 집어넣는 거에서 삼각형 나온 적 있어. 그러니까는 요렇게 네모난 거 집어넣으면 면적 변화가 일정하잖아. 근데 여기다 집어넣는데 삼각형 집어넣는 거야. 근데 요새는 정사각형으로 좀 안 내는 추세긴 해. 요새는 직사각형으로 내는 추세긴 해. 왜냐면 직사각형으로 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르거든.